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9년 제3회 3과목 필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NCS 수준 체계는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NCS 수준 체계는 8수준에서 1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겠죠. 그래서 8수준은 최고도의 이론이다. 최고도의 이론 이런 말이 있으면 8수준에 해당되는 거고요. 7수준은 전문화된 이론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전문화된 이론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7수준에 해당되어진다. 6수준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6수준, 5수준은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이런 말이 있으면 5수준이에요. 4수준은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3수준은 제한적인 권한 내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3수준이다. 2수준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하에서 과업을 수행한다. 1수준은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따라서 과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8수준, 7수준, 그리고 2수준, 1수준은 좀 쉽게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6수준, 5수준, 4수준, 3수준만 직접적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수준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6도, 5수준은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5포, 4수준은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3수준은 제한적인 권한 내에서 그래서 6도, 5포, 4일, 3제 6도, 5포, 4일, 3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답은 쉽게 나올 거예요.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6도, 5포, 4일, 3제 해서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6독이니까 3번으로 채택돼서 나올 거고요. 참고적으로 로라는 사람은 직업 수준을 이 사람은 1수준에서 6수준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이 사람은 1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봤어요. 우리랑 NCS랑 반대니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급 전문 관리, 그 다음에 2수준은 중급 전문 관리, 3수준은 준 전문 관리, 그리고 4수준을 숙련, 그 다음 반숙련, 그 다음 비숙련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있다. 42번에 설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쉽게 말하면 보기 1, 2, 3, 4 또는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가 그 1, 2, 3, 4, 5 중에서 찍을 수 있게끔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A 기업의 환경은 어떠냐? 1번 매우 좋다, 2번 좋다, 3번 중간이다, 4번 나쁘다, 5번 아주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답을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괄적이어야 하고 총망라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다. 2번 응답자의 이해 능력 고려해 설문문의 작성 당연한 거고 3번의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데 상호 배타적이어야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1번에서 예를 든 것처럼 답할 내용이 1번이 매우 좋다 나왔는데 2번에 아주 좋다 이렇게 서로 비슷한 범주가 나오면 안 돼.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어야 해요. 4번에 이중 질문은 배제되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3번이 정답이네요. 43번
한국 표준 직업분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분류 원칙 무엇이냐 했는데, 직업분류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원칙이 있다. 일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이 있다 했었어요.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세 번째가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이런 게 있다고 했었어.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그래서 우리가 했었죠. 포주 최생이라고 했었어요.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그리고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포주 최생 했었는데 얘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의대 교수 나오면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이라고 답을 딱 낼 수 있고요. 오늘은 이 세 개가 주관식이 아주 잘 나오는 것인데, 포괄적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은 2020년에 주관식 6점짜리 나왔다고 했었죠. 그리고 1번의 일반 분류 원칙. 일반 원칙은 뭐가 있느냐면 포괄성의 원칙. 역시 주관식에 나왔던 거예요. 포괄성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타성의 원칙이에요. 베타성의 원칙. 요거 다음에 나오면 설명할 거예요. 주관식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 역시 세 개로 나눠져요. 주관식도 역시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직업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입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 해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이 포주 최생이라면,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은 다취수조,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 그래서 보기 1번은 다취수조,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고, 3번도 다수 취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네요. 2번은 포괄적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이고, 그 정답이 4번으로 나왔네요. 44번, 직업훈련 자격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또는 정보서와 제공 내용이 틀리게 연결된 거 했는데, 한국직업사전은요, 임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지고 있지 않다. 임금 내용은 직업사전에는 없어요. 임금이 없어요. 직업사전에는. 보기 2번은 맞고요. 보기 3번에 한국직업전망에서는 직업별 적성 및 흥미 외에도 평균 연봉에 대한, 즉 임금에 대한 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있다 해서 정답은 1번이죠. 45번, 일간지 사설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했어요. 표본 추출 방법은 쉽게 표집이라고도 하니까, 말이 짧으니까 표집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위 표본 추출은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해요.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층화 표본 추출은 층화 표집이라고 해요. 층화 표집. 그 다음에 체계적 표본 추출은 계통 표집이라고 해요. 계통 표집 이렇게 하고, 군락 집락 표본 추출은 군집 표집 또는 집락 표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락 표집 또는 군집 표집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외우실 때도 단순 무선 표집, 층화 표집,
집락 표집, 개통 표집, 이렇게 단층 집계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고, 역시 주간식에 2020년도에 4개 중에서 3개 쓰고 설명하시오. 단순 무선 표집이라는 거는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표본에 속할 확률이 동일하도록 표집하는 거야.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표본에 속할 확률이 동일하도록 표집하는 방법. 로또 복권 같은 거 45개 중에서 표본에 속할 확률이 동일하도록 표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층합 표집은 모집단이 규모가 다른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한다. 모집단이 규모가 다른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한다. 층합 표집. 예를 들어서 종교계 모임을 할 때 뭐 기독교, 불교계, 뭐 이슬람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층합 표집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집락 표집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거야.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자체를 표집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중학교 1학년에 학력평가를 실시할 때 중학교 1학년은 각 학교마다 많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 중에서 그 한 반을 선택해서 그 한 반 전체를 이렇게 표집하는 방법, 즉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체계적 또는 개통 표집이라고 하죠. 개통 표집은 모집단 목록에서 구성 요소에 대해 일정 순서에 따라 매 K번째 요소를 수출한다. 모집단 목록에서 구성 요소에 대해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매 K번째 요소를 추출한다.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가 모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100명을 뽑아. 그랬을 때 처음에 딱 뽑았더니 7번을 뽑았어. 그렇다면 7번, 17번, 27번, 37번, 107번, 117번 해서 100명을 뽑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를 개통 표집이라고 한다. 해서 정답이 4번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46번. 부가 직업 정보 중 숙련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일단 직업사전에 이 구성을 일단 보시는 게 필요한데, 이 전문제에 매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회에 3문제 이상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아주 중요해요. 한국 직업사전의 구성은 좀 외우기 편하게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첫 번째는 본 직업명이에요. 본 직업명. 본 직업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코드. 직업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직업 코드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 그럼 외우기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행 직무. 가뜩이나 외울 것도 많으니까요. 수행 직무. 직무로 끝났으니까 직무 개요. 이런 식으로 직무 개요는 좀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5가지인데 마지막으로 붙는 거니까 부가 직업 정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외우기 편하죠? 본 직업명, 직업 코드, 수행 직무, 직무 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가 직업 정보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부가 직업 정보에 대해서 부가 직업 정보가 총 13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죠? 13가지 이거 어떻게 다 외워? 13가지 있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13가지 중에서 이 명칭만 쓰는 게 주관식 출제된 적 있어요. 그러니까 5점, 6점 그냥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 13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요. 정규 교육, 육체 활동, 숙련 기간, 직무 기능,
작업 강도, 작업 장소, 작업 환경, 자격 면허, 유사 명칭, 관련 직업, 조사 연도, 표준 산업 분류 코드, 표준 직업 분류 코드, 정규교육 육체활동 숙련 기능, 직무 기능, 작업 강도, 작업 장소, 작업 환경, 자격 면허, 유사 명칭, 관련 직업, 조사 연도, 표준 산업 분류 코드, 표준 직업 분류 코드.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죠.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해.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해. 정육 숙직 작작작.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나 자유관조 표표. 아 근데 의미 좀 안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 없는 표를 하나 더 붙여서 여기 댓글을 맞춰주세요.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다 외웠네요. 13개 다 외웠어요.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그러면 끝난 거죠. 그래서 명칭 이렇게 13개 외워주시면 이 명칭만으로도 시험 문제 주관식에 나오니까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이 명칭 외우는 게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익숙해지시면 정식 명칭을 붙여서 정규교육 육체활동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작업환경 작업장소 자격면허 유사명칭 관련직업 조사연도 표준산업분류코드 표준직업분류코드 이렇게 붙여서 단계별로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단계가 익숙해지시면 다시 정규교육은 무엇이냐. 정규교육이라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역시 객관식에 나왔던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이 직무 계열을 신경 쓰시라고 했는데 여기 부가 직업 정보에 직무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그런 거예요. 좀 직무 개요는 광의의 개념이니까 한국직업사전 구성에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직무 기능은 그보다는 협소한 개념이니까 부가 직업 정보에 속해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부가 직업 정보 중 숙련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져보면 3단계예요. 첫 단계는 명칭만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앞머리만 따서 외우는 거, 두 번째는 명칭을 정식적으로 외우는 거, 세 번째는 그 명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래서 숙련기간 육체활동은 주관식 2차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 숙련기간은 1수준에서 9수준까지 나눠져요. 이 숙련기간은 1수준에서 9수준까지 나눠지는데 1수준에서 9수준까지 이렇게 나눠진다. 1수준에서 중점적으로 외워 두셔야 될 거는요 5수준이에요. 5수준 5수준을 기준으로 먼저 외우세요. 1에서 9까지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5수준만 일단 외워두시면, 5수준 숙련기간 5수준은 뭐냐면 6개월을 초과해서 6개월 초과부터 해서 1년 이하구나, 요 정도면 5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 6수준은 1년 이상이겠죠. 1년에서 2년이구나. 7년은 2년에서 4년이구나. 8년은 4년에서 10년이구나. 9수준은 10년 이상, 10년 초과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5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좀 외우기가 편할 거야. 그 다음에 5수준 외워뒀으면 그 다음에 4수준 가셔야죠. 요 밑에 단계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이하, 6개월 이하. 3수준은 1개월 초과해서 3개월 이하, 2수준은 시범 후 30일 이하, 1수준은 약간의 시범 정도. 그래서 정리해보면 1수준은 약간의 시범 정도, 2수준 시범 후 30일 이하, 3수준 1개월에서 3개월, 4수준은 3개월에서 6개월, 5수준은 6개월에서 1년,
6수준은 1년에서 2년, 7수준은 2년에서 4년, 8수준은 4년에서 10년, 9수준은 10년 초과. 외우기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1, 2, 3번 다 읽어보시면 쉽게 될 것 같고, 4번에 5수준의 숙련 기간은 6개월 초과해서 1년 이하다 했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4년 초과해서 10년 이하는 얘는 8수준에 해당되잖아요. 되시겠죠? 47번. 다음은 국가기술 자격 검정의 기준 중 어떤 등급에 관한 것인가?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시험은 기술 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눠지는데, 일단 여기서는 국가기술 자격 검정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 기술사예요. 고도의 전문 지식. 그 다음 바로 밑이 기능장인데,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을 지니고 있는 거죠. 최상급 숙련 기능을 지니고 있다. 최상급 숙련 기능. 그 다음 밑이 기사죠.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을 지니고 있어요. 공학적 기술 이론.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기사다. 그리고 산업기사는 뭐냐면 기술 기초 이론과 숙련 기능을 같이요. 기술 기초 이론 플러스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산업기사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있는데 기능사예요. 기능사는 뭐냐면 숙련 기능만 갖추고 있으면 기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시된 지문에서는 고도의 전문 지식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답을 그냥 1번으로 그냥 갖다 찍으시면 되겠죠? 48번. 직업정보 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 직업정보 수집 시에는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당연하죠. 직업정보를 수집하는데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안 될 거예요. 2번에 직업정보 분석 시에는 하나의 항목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 하나의 항목에 초점을 맞추는 거 옳지 않아요. 하나의 항목이 아니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직업정보 분석 시에는. 나머지 3번, 4번 모두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49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아닌 것을 했는데, 국가기술 자격 종목은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가 있어요. 직업상담사는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아니라 국가 전문 자격이라는 것이죠. 국가 전문 자격을 고르시면 되는데, 국가 전문 자격은 1, 2, 3, 4 중에서 주택관리사보, 의사, 변호사, 노무사, 복지사 이런 거 전부 국가 전문 자격이다. 국가 전문 자격에 해당된다. 2번이 답이고요. 50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주요 개정 방향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2, 3, 4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 4번이 틀렸어요. 통합되었던 직종을 세분화했다고 했는데, 세분화했던 직종을 통합했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돼요.
복합 다기능 기계의 발전에 따라 세분하였던 직종을 통합하였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쉽고요. 51번. 일자리 전망 결과가 증가면 다소 증가. 연예인 증가하죠. 간병인, 노인들 많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전부 맞고 4번이 답이네요. 52번.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이 말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얘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아이고, 이거는 뭐 한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답이에요. 53번. 직업정보 수집 이후 일반적인 처리 과정 했는데 직업정보 수집 이후 처리 과정은 수집, 분석, 가공, 제공, 평가 이렇게 돼요. 수분가, 재평, 수분가, 재평 이게 5단계예요. 수집, 분석, 가공, 제공, 평가, 수분가, 재평 이게 5단계 처리 과정이고요. 여기에 가공과 제공 사이에 체계화가 들어가면 이게 6단계가 되고요. 제공과 평가 사이에 축적이 들어가면 7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 2번이 돼야 되겠죠. 지금 수집은 없어요. 분석, 가공, 그 다음에 체계화, 제공, 축적, 평가 6단계만 처리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수분가 재평을 기본으로 외우신 다음에 체계와 축적 사이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면 답은 쉽게 나와요.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왔던 거예요. 54번. 워크넷에서 채용정보 상세 검색 시 선택할 수 있는 기업 형태가 아닌 것 했는데 대기업, 강소기업,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가족 친화 인증기업, 공무원이나 공기업, 코스피나 코스닥, 일학습 병행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그래서 대기업, 강소기업,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가족 친화 인증기업,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그 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 그 다음에 일학습 병행기업, 그 다음에 청년 친화 강소기업. 그래서 대강 외변가 공코일청, 이렇게 외웠다.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다문화 가정 지원 기업. 55번. 최저임금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최저임금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1번은 이미 지난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고쳐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0년 대비, 내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에서 약 한 1.5%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하려면 올리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내년도 최저시급이 130원 오는 거예요. 8,720원이 됐다라는 걸 새로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당시 문제 나왔을 때는 2번이 틀리게 나왔어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노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나머지 3번, 4번 맞는 내용인데 최저임금 아쉽네요. 56번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산업분류 적용 원칙은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죠. 생복산수공 이렇게 외운다고 했어요. 생복산수공. 산업분류 적용 원칙과 산업결정 방법이 주관식에도 나왔던 거고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산업결정 방법 헷갈리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주관식에도 나왔고 외우기도 좀 어려워요. 일단 산업결정 방법은 생존계유단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산업분류 적용 원칙은 생복산수공 이런 식으로 외웠다고요. 그 생복산수공이란 무엇이냐? 생산 단위는 첫 번째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거 생산 단위는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제외했다는데 이 말 틀린 거예요.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한다. 이게 생복산수공의 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폭은 맞아요.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 다른 말로 하면 대분류라고 해요. 대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한 다음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생복산수공의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생복산수공의 수가 빠졌네요. 수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단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이 얘기가 수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공이 무엇이냐?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달리 분류하지 않아요. 주관식이고 딱 바꿔서 나오기 좋겠죠. 객관식으로.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 나와요. 산업분류 적용 원칙 생복산수공, 산업결정방법 생존계유단. 5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거는 쉽게 기업체예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산업과 산업활동도 주관식에 출제되어진 바가 있다. 상식적으로 사업체 여러 개가 모여서 기업체가 된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기업체는 이렇게 법적 제도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라는 거, 그리고 자원 배분에 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지문 보고 알아두시면 돼요. 58번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 결혼 이민 여성 되는 거 1번이 해당되어진다.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 두세요. 59번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했는데, 공공직업정보는 민간 직업정보와 상반된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어요. 공공직업정보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전체 산업 직종 대상으로 하겠지.
그리고 공공직업 나라에서 하는 건데 유료로 하면 되겠어요? 유료로? 공공직업 정보는 무료고요. 민간 직업 정보가 유료겠죠. 그리고 공공직업 정보는 지속적으로, 민간은 한시적으로, 반대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돼요. 공공직업 정보는 보기 4번에 보편적이다. 그리고 민간 직업 정보는 어떤 제한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쉬워요. 60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구조 및 부호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기 1번에 부호 처리를 할 경우는 아랍의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맞는 내용이에요. 아랍의 숫자만 사용해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데 중분류의 범위가 중분류의 번호가 001이 아니에요. 01에서 99로 01에서 99까지 부여하였다. 중분류의 번호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강의 들으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